이것은 회장님이 올리실 때는 알아서 편집해서 올리십시오. 예. 저기 저 선생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잘 들으시고요.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일부는 제가 이 교육원에 강의를 하면서 들으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종합편을 제가 잠깐 그래서 강의를 좀 급하게 끝내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복희 여호와도가 이스라엘 정부 문양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에 백소시족의 지소가 서쪽으로 나가가지고 모미의 변을 일으키고 서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중건동 지방에 그냥 변란을 일으키는 말썽쟁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찢고 뽑고 싸우고 구도지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서쪽으로 출생한 거기에 한부와 권사들이 나가니 이유는 모르는데 청내와 고탑, 피라미드 재단을 축성하는 방법은 알아가지고 썼는데 왜 썼는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종족들이 서로 같은 종족인지를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고육상쟁을 하는 걸 보고 한부와 권사가 전고자라고 나와요. 전고자는 꼭 박수무당이겠죠. 무당이겠죠. 옛날 얘기를 하니 그 전고자만이 그것을 기억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눈물만 펄펄 흘리다가 그 내용이 이 부도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서쪽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 놈들이 1932년하고 45년 사이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투기를 앞세워가지고 만들었던 괴뢰국입니다. 여기를 영원히 지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 세 개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을 이게 하얼빈 장천 개원이 기원전 2333년부터 47분의 당군께서 직접 통치하셨던 진안 지역이거든요. 이 땅이야. 이 땅. 일본 놈들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192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시작했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하얼빈에 모조리 다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인 거야. 북경 천진상의 항주. 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발전했는데 이게 그때 하얼빈 인구 20분의 1을 차지해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쥐었어요. 하얼빈이 우리나라 말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여기 흑룡강, 오소리강, 이게 송화강, 여기에 상강평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콩농사가 잘 되는 곳. 칠성산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나는 콩을 수송했던 배들이 여기 넘쳤다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원이 실제로 그렇다고. 바로의 총 집산지. 그런데 1932년 2월 5일날 일본군이 하얼빈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일본 놈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정비 조달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을 끌어들이면은 전기를 조달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보고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이게 아이카와 요시스케, 이게 닛산 자동차의 전신이에요. 이 양반이 입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안을 하니까 이노주카 고레시케라고 하는 일본인이 경고를 했어요. 유대인은 버거와 같다. 신선하지만 겁독을 품고 있다. 잘 요리해야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조금만 잘못하면 일본이 죽을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엄염하고 교활하면 세계를 탈취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니 일본인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역공을 받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1937년도에 유대인으로부터 전비를 일본이 받으면서 이 만주국 전체를 유대인들한테 넘겨줬어. 이스라엘이 1937년도에 여기에 건국이 됐다고. 그때 하얼빈 상해 고베 지역에 있었던 유태인 대표 700명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국가법률 하에서 종족 평등과 공평을 누리며 일본과 만주국과 합작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립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 존경 신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극동 유대인 지구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1938년 12월 5일날 동경 5강 내각 회의에서 상인을 했습니다. 보고계. 일본은 중국의 유대인과 협력하여 유대인이 하얼빈의 유대인 국가 재건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대인의 일본에 대한 전쟁 자금을 얻어낸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38년도에 건국이 돼서 39년까지 극동 유대인 지구 대회가 개최가 돼서 하얼빈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일본하고 유대인들이 상해 엄청난 상권을 자금을 투하해서 경제력을 장악을 했죠. 자, 이게 아시아의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게 만주와 상해 두 개를 찍었는데 유대인들은 만주를 택했어요. 네. 결국은 저는 천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의 도읍지가 될 땅을 유대인들은 미리 쫓아간 거예요. 네? 자, 봐요. 이게 중해일보 극동 유태자치공화국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통영강 지방의 유태공화국 계획이 자금은 재미 유태인이 공부. 공부가 됐죠? 자, 그래가지고 고베에도 유태인 집성촌을 만들려고 얘들이 일본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940년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군사동맹을 합니다. 군사동맹을 하면서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비를 유대인들이 됐지만은 미국계 유대인들이 됐거든요. 이 진주만 공습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냥. 부유한 중동 유태인들은 특별 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1만 명의 유태 난민은 소위 8갱 2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군부도 유대인들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유태인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은 상해 강제 수용소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얘기를 보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바르샤바의 도살자 게슈타포 두목 요제프 마이징거라는 이 인물을 하일리 히물러의 명령으로 상해로 특파를 했는데 이게 히물러가 SS 친위 사령관이거든. 사령관의 직접 명령을 받은 요제프 마이징거가 최종 해결책을 들고 중국 상해로 급파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전부 다 가스에 몰살을 시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하는데 최종 해결 방안이 이겁니다. 유태인 신년을 맞이하여 유태교회당의 모든 유태인을 체포하고 그 후에 그들의 옷을 묶어 배에 실은 후 해상을 표류하여 굶겨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배를 침몰시켜 흔적을 없애는 것. 상해 앞바다 그 강 이름이 항포강입니다. 저도 상하에 가서 항포강을 봤지만 항포강 앞바다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가는데 그냥 바다로 나가자마자 배 구멍을 내가 다 몰살시키라는 계획을 갖고 갔어요. 소금 강산에 보내 소금을 캐게 하고 최저 영양량으로 최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용소를 만들어 유태인들로 의학 실험을 해서 그냥 모조리 다 죽여라.
상해 직당 수용소에 4,000평방미터에 불과했는데 1944년부터 45년까지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어요. 히틀러가 직접 그걸 했다. 그런데 1945년도에 일본이 이거 진짜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다시 루즈벨트를 해요를 해서 정전 평화협상을 요구하고 만주 유태 국가를 건설을 제외했지만 이미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여간 상해에서 죽고 나중에 이 1945년도 전쟁에서 불리하게 된 일본은 특사를 보내 미국 유태인을 쓸 때가 루즈벨트 해요 정전 협상을 유도하고 만주의 유태국가 건설을 제외했으나 거절당하고 여기에 유대 시온 조직의 주요 창시한 에이브람 카우프만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45년도에 소련군에 의해서 압송되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16년 만에 1961년 이스라엘로 이민이 허용이 됐어요. 자, 봐요. 이게 당군께서 직접 통치했던 지난해 직접 통치지 수도가 있던 지역. 아니 세상에 여기서 이스라엘 건국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상해에 좀 남고 비로비잔 자치주에 좀 남고 1948년 5월 14일 날 여기로 가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비운을 맞습니다. 이 땅 크기가 이 땅 크기에 한 100배가 넘을 거죠. 이렇게 갔는데 자 봐요. 지금 여기가 이게 만주 철도 부설권 이게 철도가 이 대련에서 시작해서 갑니다. 여기에 요령성 대련시인데 여기에 일본 기업들 4,000개가 진출되어 있어요. 지금. 가면은 그 일본 기업 천지입니다. 얘들은 아직도 이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일본 놈들도. 여기 만주국의 꿈을. 제가 이게 여기 가서 중국 그 상무부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야, 여기에 일본 업체들이 한 4,000개. 4,000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건물이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자, 봐요. 일본 놈들도 노리고 있고, 유대인들도 아직도 노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 이스라엘이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에 있는 노동 1호, 노동 3호, 대포동 미사일이 모조리 여기 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핵이 여기 다 가 있어요.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에 가 있어요. 모조리 겨냥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은 북한이 땅굴 기술까지 점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방벽을 지하 방벽을 파고 있어요. 저기 사막 재벌에서 땅굴 파기가 무지 쉽거든. 그게 전부 다 북한의 주적이. 이 용천역 폭발 사건은 중국계 이스라엘 모사도 요원들이 이 용천역 4km 반경을 그냥 다 날려버렸다는 걸 이미 위키리크스에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에 시리아 핵과학자 12명이 핵 청간하러 가다가 몰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공군기가 저거 뭡니까? 안 보이는 거 뭐죠? 안 보이는 걸 뭐라 그래? 스텔스기를 몰고 전투기 4대, 스텔기스 4대 몰고 가서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고 나니 거기에 북한 핵과학자가 그냥 무대기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핵 한 방 맞으면은 나라 전체가 조금해서 700만 밖에 안 돼서
존립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위협이 되는 적에 대해서는 예고도 없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한다. 사전 예고도 없다. 그런데 왜 이 주적이 북한이 돼 있냐? 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땅도 여기야. 12,000년 전에 나간 백소시족 지소에 이 탕자들이 오미의 변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우리의 둘째 아들들 아니에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막내예요. 오미의 변에 마법님의 벌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문양, 일본 놈들도 이 문양을 가져가고 투르판 분지에서 이 보키와드 8점을 발굴을 해서 3점은 심양 박물관에, 2점은 서울 박물관에, 3점은 일본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천상산맥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산 앞에다가 대본령이라고 그냥 갖다가 쇠못을 되게 박아놓고 비석을 세웠다니까 이 미친놈들이. 어? 그 일본 여자들은 막 뭐 등산을 해가 처녀들 이어가서 병들어 가지고 천산에 가서 죽어요. 그 얼음에 왜? 고향에 와서 죽는다. 대동아 공룡권의 대본령이 여기라고. 얘들은 이미 천산까지 와 있어. 근데 아직 수면산까지 못 온 것 같아. 그런데 일본 신사에 가보세요. 청산으로 전부 다 수미산 걸어놨습니다. 전부 다 수미산 걸어놨다. 서쪽으로는 보키요하도의 문양을 가져갔어. 이게 프리메이슨. 도대체 뭐냐고. 이놈도 노리고 이놈도 노리고. 네? 맞잖아요. 각자와 콤파스. 자 봐요. 이 프리메이슨 문양 전부 이스라엘 문양이에요. 자, 사회에 퍼져나간 우리의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이것은 나중에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혹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밑에 건 저기 거기서 올라가면 큰일 난다. 예. 이 미련을 지금 제가 들은 걸로 그래요. 그 황해촌 막 청정 지역이니까 그냥 한 방에. 근데 이게 이미 언제부터 돼 있냐? 기독교 감리교가 강화도에 100개의 교회를 건립을 했어요. 그게 한라산과 백두산까지 전부 다 샤론의 장미 동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미 미국 선교사들이 강화도 최초 들어올 때 이미 그 계획을 갖고 들어왔다. 도대체 이 땅은 유대공화국, CIA 모사드, 이스라엘 대통령이 옛날에 개인 자극으로 와가지고 서해에 가가지고 국화꽃 던지고 갔어요. 교황 방한.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자, 보세요. 여기 완달산맥이 내려와서 이게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요 기퉁이 요게 러시아령이에요. 비로와 비잔이라는 강이 있어서 비로 비잔 자치주예요. 여기에 1928년도에 유태인 민족 지역을 선포를 했어요. 자치주가 여기 있었어요. 러시아가 만들어준 거겠죠, 돈 받고. 자치공화국 선포하고 91년도에 37년 자치정부 43,000명이 1928년에서 38년까지 여기 있었어요. 이거 1991년이 아니고 11년인가. 스탈린 박해 정책으로 3만 명이거든. 현재 여기 4,000명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요. 왜 남겨놨겠어요? 여기를 못 잊고 있는, 여기를 못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자, 2017년 10월 31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업무놀이나 그랬어요. 프리메이슨에 보이지 않는 정보. 전부 업무놀이나 그랬어요. 2017년 10월 31일 영국 로얄 알버트 홀에 켄터 공작, 그랜드 마스터 에드워드 왕자, 영국
개성순이 56인가 그래요. 그게 프리메이슨 33도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뭡니까? 콤파스네. 응? 이게 미국의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냥 공연을 했어요. 33도. 이게 지금 무궁화 대웅장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 앞치마에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각자와 콤파스예요. 부키요와도 태우의 한웅의 12번째 아드님, 막내 아드님, 그 여동생이 들고 있는 이 문양을 쟤들이 왜 갖고 있느냐? 백소시족의 지소의 후손들이라고. 얘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공개 행사를 해서 전체가 다 보면 이게 영국의 프리메이슨 로치 300년 기념대회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음지에 숨어 있다가 해보려면 해봐라. 뭔가 세상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세상으로 드러난다. 근데 어떻게 일본 놈들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우리 것을 가져갔냐? 뿌리를 모조리 다 천산산맥에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고 하지만 땅덩어리도 좋고 사실 국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아서 미래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자, 하나는 프리메이슨이고 하나는 화교예요. 화교 우두머리가 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이광용 씨가 묘족이란 학하라는 설이 많죠. 전 세계 나라에 있는 화교는 이런 면입니다. 그 중에 90%가 묘족이라는 설이 있어요. 왜? 중국 대륙에서 이 지역에서 원래 묘족들의 본류가 있다가 한족들에게 5,000년 동안 쫄려가지고 이 무이산맥 아래 무이산맥 아래 요 무이산맥 아래 이게 산맥 이름이 무이산맥이에요. 무술할 때 무자에 이, 동의할 때 이자, 동방불패, 일월신교를 믿으면서 뱀을 부리는 묘족. 그들이 남쪽으로 쫓겨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머리가 좋고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은 그 대장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다고. 이광요 씨예요. 지금은 거기 그 아들 이현영 씨가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이라고 하는 두 개 투자기관이 아시아 10대 증권시장에 상장된 1000대 기업 중에 517개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싱가포르 전 국가의 80%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유하는데 태국 81%, 말레이아 60%, 필리핀 50%, 동남아 경제력의 60에서 90%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단일 시조로 모시는 분이 배달국 14세 치유하는 묘족들이 학하 화교의 지도층 10% 부모님 신이 위에 모시는 분이 배달국 14세 치유한웅이라고. 치유한웅의 둘째 아들을 시조로 모시는 묘족도 있어요. 이게 학하라니까. 화교라니까. 아시아의 유대인.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유대인 자본과 전쟁을 하는 홍콩 샹하이 은행이 묘족들이 많아. 영국에 있지만. 치유만가. 묘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천고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오는 뛰어난 영웅인 치유천왕은 영제와 황제와 더불어 가히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다. 5가지 병기를 만들었으며 형과 법이 치유천왕으로 비롯되었으며 구리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화하의 연맹세력인 영제와 황제 헌원을 무찌르고
중명 대륙을 석권하니 5천년 동안 강물을 피로 붉게 물들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언젠가는 그 길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빛나는 영웅의 이름이 향록에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흑석산의 온갖 꽃들이 여전히 선명하다. 이게 머족들의 세운 치우천한 동상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는 한반도와 만주, 아시아가 소용돌이 쏘고 칠 겁니다. 우리가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를 진짜 미정자게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아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 옛날에 캐나다 영했다가 이제 이거는 미국에 팔아먹은 미국 영이죠. 이 비너 타이머 여기에 인디안 추장이 젊은 추장이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 10,000년 전부터 살아왔다. 월터 존 주니어 버너타이 마을 추장이. 그런데 뭐 우리가 무슨 미국에 영향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1620년도 이게 뭡니까? 인디언 땅이 봐요. 1766년도에 야금야 1848년도에 이렇게 돼요. 1865년도에 이렇게 1869년도에 이렇게 1877년도에 이렇게 남은 게 마지막에 여기서 전쟁을 10,000년을 살아왔던 민족이 이렇게 사라졌다고요. 이런 아차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라.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좀 어려워요 지금. 응? 나라 문제가 아니라. 그 인디언 그쪽 이제 보호구역 계신 분한테 당신은 피와 눈물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나 마시면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인디언의 얘기만 아니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될 시기에 온 거예요. 우리가 11,000년 전에 자미안 북극 고성에서 내려온 마고 삼신의 피를 이어받은 천손민족의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격동의 시기 이렇게 천문의 흐름이 어려워지고 남북한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관계 그 다음에 좀 만주가 금방 열립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유대계 금융자본들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영국 자본이 앞장을 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걔네들이 그동안에는 일본 쪽에 투자하던 돈들을 지금 전부 한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일단 지원하고 걔네들의 궁극적인 그 통일의 범위는 만주를 포함한 통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12,000년 전에 오미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기로 갔어. 어찌됐든 얘들이 세계를 몰래 지배를 하고 있다가 쫓겨가지고 여기를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어. 유대인들은 일제시대 전반에도 한반도와 만주로 오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조선하고 친해지려고 한조선 같은 뿌리라고 하는 한조선 친연성이 있다는 그 유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던데 이놈의 건세조선의 세국 정책 때문에 오픈을 하네. 근데 그곳을 그대로 일본이 가져갔어. 그래서 유대인 일본 동조론이 그래서 조선이 그냥 일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주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문화가 똑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일단 문자가 같고요. 같은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말이 같다는 게 아니라 배열이 똑같아요. 두 번째는 그 장례 풍습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배워도 있고 그 다음에 짓고 고걸 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 칠때 회를 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택을 할 때가 왔다. 어차피 이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될 때 여기와 손을 잡을 거지, 여기와 손을 잡을 거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이미 공개적으로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를 당할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그냥 1도부터 33도 그랜드 마스터가 이미 세상에 오픈되어 버렸어. 이거는 공개 전쟁입니다. 새로운 세상 질서를 여는데 우리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나타나봐. 있지. 우리밖에 없어요. 왜? 그 역사를 12,000년의 역사를 명문으로 가진 족보를 가진 민족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청기누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